네, 이어서 풋프린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 상에 D 패키지의 솔더 페이스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위아래로 두 개씩 규격이 써 있는데 인치와 밀리미터입니다. 우리는 대괄호 안에 있는 밀리미터 사이즈를 참고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창에 풋프린트 편집키를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는 똑같이 우리가 만든 라이브러리인 핑크 버그랩 라이브러리 안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라이브러리 클릭 후 우클릭해서 새 풋프린트. 네, 이쪽에 보면 레퍼런스 별별이라고 하는 게 있고 실크 스크린 영역의 색상이죠. 선택을 해보면 똑같이 레이어가 프론트 실크 스크린 레이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이 작업을 해주기 위해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똑같이 이 풋프린트의 속성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풋프린트 속성으로 들어간 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밸류 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SYC-8 1.75mm라고 이 부분은 높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피치가 1.27mm인데 SYC는 대부분 다 1.27mm의 핀 피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몸체의 크기, 지금 이쪽에 나오는 몸체의 폭에 따라서 약간씩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품, 우리가 지금 선정한 부품 같은 경우에는 약 3.9mm의 바디 폭을 가지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폭을 가지는 약 7.5에서 7.6mm 정도 되는 폭을 가지고 있는 SYC8 타입도 있고요. 이거보다 더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을 기준으로 이름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SYC8인데 몸체의 폭이 3.9mm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제품의 풋프린트 이름을 보고 알 수 있도록 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풋프린트 이름도 현재 제목 없음으로 되어 있지만 복사해서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더 페이스트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쪽에 보면 X, Y 이 부분이 현재 마우스의 현재 좌표 이쪽을 잘 보시면 현재 제가 센터에 딱 왔으니 0.0,0 오른쪽으로 갈수록 X 증가 왼쪽은 X 감소 위로 갈수록 Y 감소 아래는 Y 증가 이 방향의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풋프린트를 설정할 때 칩의 센터 위아래 센터와 양옆에 센터에 중심을 두고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두 선택한 후에 M키를 눌러서 우선 조금 아래다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점으로부터 일정 거리에 있는 각각의 패드 8개 모두 동일한 패드죠. 이 8개의 패드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패드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패드 추가 버튼을 누르면 1번 바로 나오는데 이 패드가 현재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먼저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패드 속성 기본값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면 우린 패드가 모두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설정하면 8개가 전부 다 추가할 때마다 이 기본값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패드 번호 1번이고요. 위치는 나중에 정의해 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레이어 정의를 먼저 해줘야 되는데 SMD, 표면 실장 타입의 부품을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 영역, 프론트 영역에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리 레이어는 프론트 구리 영역, 그리고 프론트 페이스트, 그리고 프론트 마스크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못따기가 되어 있는 1번 핀이 선택이 되어 있는 사각형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1번 핀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냥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X의 패드 사이즈는 현재 X의 패드 사이즈는 1.55 그 다음에 Y의 패드 사이즈는 0.6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55 Y는 0.6mm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보면 패드 추가를 하게 되면 이쪽에 지금 X의 크기 1.55mm 그 다음에 Y의 크기 0.66mm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위에 이렇게 마스크 영역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공간 거리 재정의에 가면 마스크 확장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공장에서 조금 확장을 기본적으로 해주기도 하는데 저희는 우선 여기서 확장을 기본적으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라운드 0.07mm입니다.
이렇게 되면 패드가 마스크가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는 정의가 됐고 이걸 8개를 붙여 넣어야 되는데 이 8개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X의 위치부터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는 이 원점 0에서부터 이만큼 가 있게 되죠. 5.4를 나누기 2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패드를 클릭 후에 위치는 지금 왼쪽으로 갔으니 마이너스 방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5.4에서 나누기 2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써주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마이너스 2.7mm입니다. 또한 1번은 이쪽이 1번이기 때문에 Y 원점인 이쪽 축에서 위로 이만큼 가 있습니다. 자, 이만큼이라는 것은 피치, 핀 피치, 핀과 핀의 핀 센터와 센터,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은 여기 넘어가죠. 그래서 반이 되게 됩니다. 계산식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인데 1.27mm의 폭을 가지는 게 하나가 있고 반개죠. 그 다음에는 반개가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1.27만큼 올라가고, 자 그러면 이만큼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또 빼기 1.27 곱하기 0.5가 되겠죠. 반이니까. 자 이렇게 해주면 더 올라갑니다. 1.905 맞나 확인해 볼까요? 자, 이쪽에서 1.27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여기서 1.27 1.905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패드 추가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패드 추가를 했을 때 누르고 방금 했던 것처럼 위치를 다시 지정을 해줘도 되는데, 잘 보면은 우리가 Y 위치는 마이너스 2.7로 정의가 되어 있고 이때부터 1번을 기준으로 해서 1.27 나누기 2만큼씩 그리드로 잡으면 우리가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드 탭을 눌러주고 그리드 편집을 눌러주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리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드 이름은 선택사항인데 해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의 그리드는 지금 5.4 나누기 2가 됩니다. 5.4 나누기 2 5.4 나누기 2인 2.7mm만큼 그리드를 설정을 하게 되면 원점에서부터 2.7mm 이쪽이 되고 원점에서부터 2.7mm 이쪽이 됩니다. 그래서 X의 그리드는 2.7로 설정을 하도록 하고 이 연결된 체크박스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2.7이 올라가게 되면 많이 올라가서 우리가 패드의 위치를 Y축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Y의 그리드 값은 몇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Y의 그리드 값은 원점에서부터 1.27의 반인 0.635인데 0.635씩 설정을 하게 되면 2번 핀을 할 때는 한 그리드만큼만 올라가고 1번 핀을 할 때는 둘, 셋 이렇게 올라가면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635를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1.27 피치의 반이기 때문에 1.27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줘도 됩니다. 그러면 그리드 항목에 2.7 곱하기 0.635가 지정이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드를 2.7에 0.635로 선택을 해주고 패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려놓은 패드를 우클릭해서 패드 속성을 기본값으로 복사하겠습니다. 그 후에 패드를 추가하면 4번이 나오는데 일단 4번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원점에서부터 X 마이너스 2.7에 Y 플러스 방향, 밑에 방향이니까 플러스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가 되겠죠. 자, 5번은 바로 옆에 있죠. 6번 두 그리드 올라가면 되죠. 하나, 이 스냅이 잡혀서 이쪽에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갔다가 6번, 7번은 여기 2번, 3번인데 이거는 클릭을 해서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패드 번호를 재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드 번호를 2번 그리고 3번 이렇게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커멘드대로 폴더 페이스트의 이그젬플대로 패드를 다 그려놨습니다. 데이터 시트에서 보면 이쪽에 R 값도 지정을 해주고 있네요. 0.05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패드 속성의 모서리 반경을
0.05 네, 이렇게 하면 모서리 반경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모서리 반경을 0.0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핀들도 동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패드 속성을 다른 패드에 푸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두 다 이 패드이기 때문에 현재 프린트를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 다 모서리 반경이 0.05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칩 부분입니다. 칩이 이렇게 올라가고 다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재보면 다리 끝에서 끝까지가 5.8에서 6.2, 최대 6.2까지 나오네요. 그리드를 먼저 다시 0.1mm로 돌려주도록 하고 센터에서 갔을 때 6.2니까 3.1 정도, 이 정도까지 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 그러면은 SMD 공정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핸드 솔더링을 할 때 이 부분이 칩이 여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인두가 납을 잘 못 묻히는 경우가 있어서 살짝 더 길게 해주기도 합니다. 부품이 그 정도 튀어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 위에 전면 깃반의 풋프린트 조립체 실제 사이즈죠. 이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네모로만 그려도 되는데 네모를 이렇게 해놓고 엣지컷 레이어를 지정했던 것처럼 각각의 속성을 사각형의 속성을 지정해서 크기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기준으로는 3.98입니다. 네, x 시작 마이너스 3.98 나누기 2가 되겠죠. x의 끝 3.98 나누기 2 y의 시작은 위의 시작은 5mm입니다. 이거는 5 나누기 2 하지만 마이너스 위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2.5가 되죠. 그리고 끝 방향은 2.5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깃판 전면에 풋프린트 조립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설정해 줄게. 깃판의 부품 자리입니다. 실제 이 코테하드 같은 경우는 이 안으로 들어오면 에러를 띄울 수 있는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품 전체를 설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 안에 다른 부품이 들어오면 안 되는 부분들. 프론트 코테하드 레이어를 선택한 후에 똑같이 사각형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략 그려줘도 되는데 좀 더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드까지 전부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6 그리고 끝도 x 3.6 네, 저희가 그리드를 0.1로 해놔서 이렇게 맞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후에 실크 스크린을 그려주면 이제 모두 끝날 것 같습니다. 실크 스크린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임의의 방법으로 작성을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1번 핀의 위치를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번 핀의 위치는 점으로 그리고 채움 자, 이렇게 해줘도 충분히 훌륭한 풋프린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려봤는데 저장을 한번 하고요. 다른 SOIC 8핀을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필터에 SOIC 8 크게 해서 보면 네, SOIC 8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 3.9, 4.9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1.27 이게 우리가 만든 거랑 동일한 사이즈 같습니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핀의 위치는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표시를 해줬네요. 그리고 실크 스크린은 이렇게 위아래 부품의 위치만 딱딱 심플하게 표시를 해준 것 같습니다. 네모로 하지 않고요. 그리고 패드의 속성을 보면 1.95에 0.6 아까 전에 우리 거보다 조금 더 긴 것을 알 수가 있죠. 1.5인데 1.5에 0.6인데 이 패드는 실제 1.95 우리는 1.5 요만큼 그래서 솔더링을 위해서도 조금 더 길게 빼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론트 코테하드 이 부분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네요. 네모로 안 하고 이렇게 한번 꺾여서 설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이렇게 부품이 올라가거나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의 풋프린트 조립체 이 부분도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게 되면 4mm로 선택을 해놨네요. 그러면 우리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 하지 않고 자 이것도 매우 만족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위치만 좀 수정을 해주고 이렇게 수정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1번 핀의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볼 편집기에 해당 심볼의 속성의 풋프린트를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SYC-8 우리가 만든 것은 핑크버그 라이브러리 안에 있습니다. 확인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아직 3D 모델은 지정하지 않았는데 먼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풋프린트를. 여기서 회로도 편집기에서 풋프린트가 지정이 안 됐는데 라이브러리에서 심볼 업데이트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선택한 심볼 업데이트를 눌러주고 풋프린트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수정을 하면 업데이트 완료가 나옵니다. 다시 속성에 들어가 보면 풋프린트가 잘 지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한번 하고 PCB 편집기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비우기 컨트롤 B를 통해서 영역을 비우고 회로도에서 PCB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부품이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품이 잘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3D 파일을 안 넣었기 때문에 3D 뷰어에서 보면 이렇게 실크 스크린과 패드 부분만 나오게 됩니다. 이 솔더 마스크 확장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PCB 공장에서 추가로 솔더 마스크 확장을 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데이터 시트에 나온 그대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풋프린트 편집기에 가서 기존의 SOIC 8핀을 사용하는 곳에 3D 파일을 공용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SOIC 8 3.9mm, 피치는 1.27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피치 1.27 이 부분 클릭 후 열어서 더블 클릭해서 3D 모델을 보면 이쪽에 이렇게 3D 모델의 데이터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이 스텝 파일을 이쪽에 있는 스텝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 라이브러리 안에 넣어줘도 됩니다. 자, 복사한 후에 링크를 다시 우리가 만든 프린트 더블 클릭 후 이거 좀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3D 모델에 추가 이쪽에 붙여넣기를 해주면 이렇게 잘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배율이나 회전값, 오프셋도 모두 잘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수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저장. PCB 편집기에서 풋프린트 업데이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한 풋프린트. 3D 모델 업데이트를 체크를 하고 수정을 하면 3D 모델이 불러와질 것입니다. 풋프린트를 업데이트 잘 안 했네요, 제가. 자, 1번에서 다시 풋프린트 업데이트 3D 모델을 추가했는데 해당 풋프린트의 텍스트 크기 레이어 이렇게 잘 불러와지고 U1 이 값도 멀리 떨어진 게 아니고 같이 불러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D 뷰어로 보면 부품이 이렇게 잘 올라와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 부품의 심볼과 풋프린트까지 만들어보는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우리가 찾는 부품의 심볼과 풋프린트가 없어도 이제는 키캐드의 심볼 편집기와 풋프린트 편집기를 통해서 직접 제작을 하여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조금 복잡했을 수도 있는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핑크버그 랩이었습니다.